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맛있는 음식의 기본이 좋은 재료듯 행복한 삶의 기본은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기 106년 7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와 산림청이 평화와 탄소 중립 추구를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원불교와 산림청이 6월 30일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 심기, 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 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체험 활동, 남북 산림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상호 지원 우호 증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생태계 질서가 회복돼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원불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오랫동안 생태환경 운동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에 분포한 성지와 기관을 중심으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운동을 확산하는 데 합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최병한 산림청장은 원불교와 함께 숲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과 남북 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평화의 숲 조성과 이를 활용한 교육,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대한 원불교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고읍에 위치한 전곡교당이 지역사회 명품교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6월 29일 신축 기공 봉고식을 가졌습니다. 서울교구 전곡교당이 지역사회 명품교당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6월 29일 신축 기공 봉고식을 가진 건데요. 전곡교당 사연명 교무는 개식사를 통해 12년 전 이곳에 발령받아 은혜마을을 명품 요양원으로 만들기까지의 시간을 회상하며 이번 건축불사가 기관 안의 원불교를 넘어 기관을 품는 원불교,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어 종로지구 교무들이 불단에 올라 봉고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격려사에서 김명정 종로지구장은 전곡교당이 건교사업 평지조사 내 대신성, 대공심,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자신감을 형성하고 더 큰 공동의 은혜를 위한 역할과 각자의 삶의 은혜를 생산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교도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내빈으로는 최준명 창필재단 이사장, 모경희 원남지구장, 사영인 국제부장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 송선호 전창욱 전무, GDL 오세왕 대표, 청야건설 신희섭 대표이사, 한신단열 오석준 대표이사가 자리했습니다. 한편 전곡교당은 도봉교당 박자은, 최운전 교도의 부지이사로 원기 83년 봉부를 했습니다. 이어 원기 88년 연천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1호로 은혜마을이 개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내년 초 신축 봉부를 마치면 자연과 어우러진 교화 복지 통합시설로서 지역사회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교구와 이리교당에서 주최한 원학습 인성교육이 7월 3일 이리교당 소법당에서 하나의 삶 회기와 수료식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5월 29일부터 총 7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원학습 인성교육은
4번의 비대면 수업과 3번의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7월 3일 수료식에서는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라는 주제와 하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좌산 상사님의 하나송을 사회화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서는 마음속 거짓말을 없애 속이지 않는 참된 삶을 살고 우리를 작은 집에서 살게 하는 우를 벗어나 이 세상은 나의 집이라는 마음으로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배현송 중앙교구장은 이날 일원상을 마음에 간직하며 경계에 대해서 멈추고 살피고 돌이키는 공부, 하늘 마음, 둥근 마음, 바른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원학습 인성교육에서는 일원상 포인트 제도를 실시해 그동안 모은 포인트로는 원학습 인성교육 마켓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친구 초대 법회를 운영해 타 종교인 어린이들도 함께 어울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동영교당 손지윤 어린이는 그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공부를 하여 더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을 배웠다고 감상을 전했고 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석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를 모토로 학생들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학습 인성교육이 앞으로도 전국의 많은 교당에서 어린이, 학생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 인천교구 동수원교당이 6주간의 신입 교도 훈련을 원만히 마치고 6월 27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동수원교당이 은혜를 알아가는 신앙인, 교법을 실천하는 공부인이란 주제로 총 6주 동안 신입 교도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5과정을 원만히 마치고 지난 6월 27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신입 교도 훈련은 5월 16일부터 4차례 일요법회 후 교당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대상자들이 매주 120분에서 150분가량 훈련에 집중하여 강도 있는 학습과 실습을 할 수 있게 교화 분과장의 주관하에 위원들이 교무의 지도를 받아 12회 선행학습을 실시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매주 1회 훈련 대상자와 훈련 내용, 훈련 자료집 등을 준비하는 사전 모임을 하고 강의안이 작성되면 지도인의 감정을 받아 완성시켰습니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 5회차 훈련은 1박 2일 영산 성지를 찾아 성지 체험을 하고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교도 정기훈련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동수원교당 김홍인 교무는 이번 훈련 대상자들은 지난해부터 불공을 들인 인연들이라며 신입 교도 훈련의 필요성과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며 기획했는데 교화분과 담당 교도들이 선행학습을 철저히 해 기대보다 더 큰 성과와 성장의 계기를 얻은 것 같다고 소득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죄복을 임의로 하며 생사의 자유를 얻는 행복한 신앙 수행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6월 27일 서울교구 안암교당이 신입교도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원불교 기초다지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신입교도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 서울교구 안암교당 원불교 기초다지기 훈련은 6월 27일 일요일 진행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새로 유입된 교도는 많이 없었으나 최근 2년간 새로 들어온 교도들과 원불교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싶은 기존 교도들까지 함께 참석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3년간 해오던 강사들을 대폭 교체해 청년 3명과 일반 교도 1명 등 단장과 중앙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교도가 주인이 되어서 강의를 직접 준비하고 본인의 경험에 바탕에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신입 교도들의 마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먼저 강사로 나선 김상인 청년은 법회 시 예절에 대해, 이연도 교도는 교도의 4종 의무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경주 청년은
원불교 역사 및 용어 해설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고 강혜지 청년은 일기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이승민 교도는 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법회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전했고 정명은 교도는 그동안 머릿속에 있는 파편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 명료하게 정리된 것 같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문주원 교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개인적으로 꼭 실천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고 이성원 교도 역시 훈련으로만 끝내지 않고 더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훈련을 마무리하며 청년 담당 전성욱 교무는 먼저 한 달여간 열심히 준비해준 강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신입 교도들에게는 원불교 기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강사들에게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이탈의 훈련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시간이 짧아 강의 시간에 전달하지 못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단의 미디어 기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으로 교단 미디어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교정원 문화사회부가 주관한 원불교 미디어 협의회 실무자 모임이 7월 1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화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WBS 원음방송 박명덕 김일환 교무, 원불교 신문사 윤관명 권원준 교무, 월간 원강사 장지혜 교무, 교화훈련부 사이버 교학과 최명호 교무, 한우란 신문 강법진 교무가 참석해 원불교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한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는 이날 안건으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권과 교단 공동취재단 구성권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WBS 원음방송 박명덕 교무는 현재 교단 미디어 중에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매체가 없다며 종교라는 특수성과 동시에 시대와 공감하는 뉴스 보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국방송협회에 등록된 원음방송 내에 교단 내 기자를 파견해 청와대 출입기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원불교 신문과 한우란 신문에서는 인터넷 신문협회에 가입해 등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원불교를 예방하는 내빈 공동취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매체 간 상호 보완이 되는 조건으로 세밀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자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미디어 환경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외된 교화 현장을 살필 수 있는 협력체제는 구축해 가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온택트 교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교단 미디어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네고자 경연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김소연 실장 그리고 고웅 팀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현장에 모셨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홍보일과 전시 기획을 맡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센터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축제 기획 등 시민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고웅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생활문화센터라는 곳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일단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활문화는 시민 혹은 지역 주민이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 활동들을 이제 일상에서 하는 것을 이제 생활문화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동아리가 공연을 한다든가 연습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것저것 복잡복잡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네.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입니다. 네. 지난 7월 3일이었죠.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타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문화로 토닥토닥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문화로 토닥토닥은 서울시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좀 지치고 무기력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고 위로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찾아가는 공연 같은 언택트 프로그램부터 해서 다양한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는 기타 경연 대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네.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는 기타 경연 대회를 열었는데 네. 저는 이 기타를 소재로 한 경연 대회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근데 이름도 기타로 뭐든지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참 재밌는데 어떤 대회였나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기타 경연 대회가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경연 대회예요. 그리고 누구나 좀 즐겁게 참여해서 약간 페스티벌과 같은 네.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근데 네. 기타로 뭐든지 한다 그러면은 즐거운 뭔가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추어들이 즐기는 그런 기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서 기타로 뭐든지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저 기타라는 것으로 전업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를 꾸리지 않는다면 학생부터 주부까지 전 세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네. 학생부터 주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월 3일에 본선 경연 대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됐나요? 네, 그 7월 3일 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응원과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크게 성공하면서 많이 7월 3일 본선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약 25일간 신청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첫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명의 신청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신청자분들께서 이제 자신의 참가 신청서와 그리고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직접 연주하는 영상. 네, 맞습니다. 네. 예, 연주 영상을 보내주셨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과 같이 이제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40명, 뭐 8명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본선 진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또 꼭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북해라는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해상 그리고 퍼포먼스상, 인기상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더 뽑았는데요. 네. 북해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기타를 가지고 자신의 북해, 나만의 북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해상을 좀 뽑게 되었고요. 퍼포먼스상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정말 뭐 멋있는 액션을 취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했을 때 퍼포먼스상을 좀 정하게 되었고 인기상은 이제 저희가 이 네이버 TV에 이 영상들을 쫙 뿌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인기 좋았던 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눌렸던 분께 제가 인기상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네, 네. 거의 국민 투표처럼 이렇게 또 온라인 투표 네.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북해상, 퍼포먼스상, 인기상 이런 것도 정하셨는데 혹시 상 수상과 관련 없이 기억에 나시는 영상 혹시 있으세요? 네. 사전에 받았던 영상 중에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실장님? 참가한 사람들의 사연도 네. 인상 깊었고 동영상도 특이한 영상도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한 참가자가 분할 컷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화면을 6컷으로 나눠가지고 기타 다 다른 기타 6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트랙마다 다 다르게 해서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타를 가지고 캐논 변주곡을 그렇게 네. 영상으로 한 분이 퍼포먼스상을 가져가셨고요. 아, 또 수상도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뒤에 크로마키라 그러죠. 네. 그 파란색 천을 놔두고 네. 배경을 또 화려하게 변형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앞에서 연주하기도 하고 네. 그 진심을 담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마음이 좀 뿌듯했고 네. 감동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신청서마다 사연들이 네. 또 진심을 담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랫동안 게임에만 중독돼서 빠져 있었는데 기타를 접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다는 내용도 네. 있었고 자기는 음악 이제 치료사를 이제 전공을 그런 테라피 전공을 했는데 음악 치료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기타를 접하게 됐다. 근데 이제 기타가 자기의 일상이 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가장 어린 7살짜리 7살 지원자. 어린이부터 네. 64살의 네. 고령, 그러니까 시니어부라고 저희는 표현을 네. 했는데 그렇게 연령대도 다양했고요. 그래서 참가한 시니어부의 그 어르신은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응원한다. 이런 참가 신청서도 보였고 또 세 자녀의 군인, 직업 군인은 네. 자기가 기타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자기의 삶은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었다. 정작 자신의 삶의 행복은 못 찾았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남는 밤이라는 김광석의 노래를 무척 좋아한대요. 네. 그 노래를 기타로 표현하면서 위안을 받았다. 뭐 이런 사연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시장님은 거의 이 지원자 모든 분들의 영상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기억나시는 영상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7살 초등학생 네. 그 친구가 기타를 정말 잘 치면서 봉숙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미여관에. 네네네. 근데 그 노래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슬펐어요. 정말요? 7살짜리의 연주에? 네. 그런데도 정말 그 다양한 기억이 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근데 있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본인의 이런 사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좀 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경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장이었던 거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지쳐 있는데 또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또 다른 점과 이걸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 느낀 점이 참 달랐을 것 같은데 혹시 곡에 제한이 있었나요? 혹시 창작곡들도 많이 참여를 했나요? 예, 그 자작곡을 네. 하신 분들이 이번에 비중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좋았고, 근데 그 곡에 가사가 없는 곡, 연주곡도 자작곡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1등 하신 분이 그 자신의 자작곡으로 그렇구나. 하게 되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좀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을 좀 위로를 해줬다는 경연대회라고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서울 시민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국을 대상으로 네.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타 동호회 관련된 뭐 SNS라든가 밴드라든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등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과정 중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이 계셨지만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타로 뭐든지라는 이 대회명처럼 네. 클래식 기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일렉 기타, 네. 기타 종류, 이 기타로 뭐 어떤 부분이 다 제가 우선 신청을 받았고요. 유독 올해는 이게 좀 핑거 스타일이라고 해서 손가 네. 연주를 위주로 하는 분들이 좀 유독 많이 참가를 하셨어요. 네. 또 시대에 맞는 특징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굉장히 독특한 점 하나가 상금이 걸려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또 부상이 있었나요? 네, 그 기타리스트로서 굉장히 영예가 남다른 네.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요. 시그니처 기타를 저희가 드리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니처 기타가 이제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 보통 이제 정말 명연주가들, 프로페셔널한 연주가들에게 약간 좀 명예로서 이렇게 조이는 그런 시그니처 기타인데 이거를 이제 그 1등과 2등에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크래프터 기타라는 업체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과정 중에 지금 이제 제작 중이고요. 예, 이제 본선 끝나고 네. 그분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2달 가량의 그 제작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는 이제 그렇게
시그니처 기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상금보다 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네. 굉장히 소중한 부상이 네, 네.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더 의미가 남달라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경연대회 하면 참가자들만큼이나 또 관심을 받는 부분이 심사위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 영상들 막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사를 또 해주셨나요? 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경연대회 꽃이잖아요. 네. 그리고 완성은 이제 심사위원이 누가 선정되냐에 따라서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모시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쿠스틱 기타부터 일렉 기타, 클래식 기타까지 다 열어두다 보니까 뭐든지니까. 네, 뭐든지니까 분야별로 또 한 분씩 이렇게 모셔야 네. 되기도 했고,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심사위원 중에 가장 어른으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실 분으로는 이정선 선생님. 네. 우리나라의 그 기타 교본으로 이정선의 기타 교실로 네. 유명한 이정선 선생님을 필두로 네.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가든이라고 우리 인디씬의 시작을 알린 밴드로 그 기타리스트이자 록 블루스 기타에서는 아주 명인이시죠. 네. 윤병주 선생님. 그리고 뭐 세션계에서부터 방송계까지 종횡무진 네. 활약하는 조정치님. 네. 그리고 또 세션 기타리스트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젊은 기타리스트에 속하면서도 세션으로는 아주 활약하고 있는 양재희님이라고 네. 커먼 그라운드, 우리나라의 펑키 뮤직 밴드로 유명한 밴드죠. 네. 양재희님. 그리고 젊은 기타리스트로 또 여성으로 아주 차세대 어떻게 보면 기타리스트의 어떤 한 획을 그을 네. 거라고 예측되는 에이퍼즈의 기타리스트 김진희님 해가지고 네. 5분을 모셨는데 그 분들이 아주 조화롭게 네. 그 참가자들의 면면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의 취지에 맞게끔 평가를 해주셨어요. 단순히 이거는 기술적, 테크닉한 부분만을 본 게 아니라 이분의 성향, 또 이분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해서 고루고루 다 봐주셔서 네. 그 예선 심사가 저희 서울생활문화에서 낙원에서 열렸고 6월 13일에 진행됐는데 그날 심사 현장이 굉장히 뜨겁고 진지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혹시 그 심사위원분들 중에 들려주신 후일담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들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선을 1차, 2차를 했어요. 네. 1차는 동영상으로만 평가를 정확히 해서 40인을 올렸죠. 네. 그리고 2차 심사에서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다 모여서 그 2차 심사 영상과 함께 히든 카드 한 장씩을 우리가 꺼내자. 그래서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 다시 올렸어요. 히든 카드 하나를. 네. 그 과정이 흥미진진했죠.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마다의 의견들이 조금 갈리면서 최종적으로 뜨거운 네. 토론이 벌어졌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심사위원들은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지 못한 면들을 봐주시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본선에서는 네. 딱 이 11명의 공연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네. 나서 즐거웠습니다. 정말 사전에도 열띤 현장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 본 경연대 외에도 다양한 또 부대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진행이 됐나요? 네, 많은 몇 가지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이제 경연도 중요하지만 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희망송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예술가들, 생활문화 활동가들이 좀 활동을 많이 못해서 힘들어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좀 타개해 나가자,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에서 본 센터에서 희망송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희망송을 가지고 기타로도 가능하고요. 네. 드럼으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손뼉만 쳐도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희망송을 한 소절만 불러도 되고 전곡을 불러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찍어서 SNS 계정으로 우리를 이제 해시태그에서 올려주면은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제 희망송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심지어 지금 반려견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반려견이 같이 춤도 추고 참여를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희망송 챌린지에 참여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서울시에 거점형으로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그 4개 거점형 센터에서 각각의 공간에서 이제 동아리들이 모여서 희망송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자유곡도 함께 부르면서 네. 서로 교류하고 공연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SNS로도 많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를 또 진행을 해주셔서 또 더욱더 많은 호응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연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한 시점에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얼마 전에 드디어 본선 경연 무대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기획부터 해서 4, 5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과연 이 경연대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저 자신도 궁금했었고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는데요. 막상 무대에 오른 11명의 참가자들을 보니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 무대를 밴드도 아니고 혼자서 연주하는 건데도 근사하게 채우더라고요. 정말 프로 뮤지션이라는 뭐 경계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나누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 무대를 보는 제 자신이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성공한 게 아닌가. 네. 그 무대에 선 사람에게 어떤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프로 무대에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심사위원 평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대회를 하기를 잘했다 하는 마음을 하면서 네. 내년에도 이분들과 네.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네. 포부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또 팀장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같은 말을 해주셨고요. 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영상과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로 함께 조금씩 만나서 교류할 수 있었던 좋은 장이었다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네. 그러한 시민들의 활동의 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음악처럼 우리 문화가 가진 힘을 통해서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팀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정말 힘든 과정들이 끝날만 하면은 다시 오르고 끝날만 하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 센터에서 좀 많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거가 좀 현실적으로 아직 힘든 과정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꿋꿋이 이겨내시고 즐거운 얼굴로 함께 볼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일상의 안부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몰랐어요.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나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 안부 카톡 이런 거 자주 하면서 서로 응원을 주고받으면서 힘든 시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참 말씀처럼 일상의 소중함 정말 많이 깨닫고 있고 그 소소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음악이 가진 힘도 굉장하고요. 이럴 때 또 우리 기타로 뭐든지 경연대회처럼 많은 분들이 다양한 또 콘텐츠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이 시기에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국에서 어린이 여름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북을 출시했습니다. 대면 훈련과 비대면 훈련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혼자서 혹은 교무님이나 부모님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북 구입 및 활용 방법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음 새삶의 온라인 원학습 인성교육이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마음으로 하는 공부, 인성관리, 상생관계 등의 프로그램을 1:1 멘토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7월도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여름방학을 앞두고 보다 의미 있는 방학을 위해 생활계획표를 짜곤 했었는데요. 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남은 절반의 시간은 어떻게 또 잘 살아갈지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